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언론이 많더라고요. 검찰이 제1야당 현 대표에 대해서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검찰은 정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건지, 오늘 다룰 이야기는 검찰의 이재명 사냥입니다. 검찰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걸 수사 중인데요. 검찰의 수사망이 지금 이 대표를 바싹 조여들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 측근과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대표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혐의, 백현동 의혹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백현동 의혹은 2015년으로 시간을 당겨야 됩니다.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식품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여기 있었던 부지가 아파트 건설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해줘서 대략 언론에 따르면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의혹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김인섭이 정진상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당시에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고 하고요. 이 정진상과 친분이 있어서 이 고리를 타고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검찰의 의심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 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건설사 개발업자가 재판 중에 뭐라 그랬냐면, 로비스트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에게 줄 돈 절반이 이재명 측근에게 돌아가는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대북 송금 의혹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려면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됩니다.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냅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럼 대략 한 얼마인가요? 한 100억 정도 될까요? 돈을 전달한 주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지만 검찰은 그 배경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당시 경기지사인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시를 통해서 쌍방울이 북한으로 돈을 보냈다는 거죠. 이 대표의 방북을 조건으로 걸고요. 역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냐면, 북한에 돈을 준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또 검찰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낼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다음 날 뒤집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이 대표에게는 절대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 검찰 진술 내용이 도대체 왜 보수 언론에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성태, 이화영 이 두 중요한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물증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진술을 법원이 얼만큼 받아들일지, 그거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8월 16일 전에 하냐 후에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 회기 중에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표결을 통해서 체포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8월 16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진짜 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사건이 좀 복잡하죠. 민주당은 속된 말로 좀 똥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주철현, 김승원, 민영배 의원이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이렇게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구워 삶아서 진술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해라. 그리고 언론 플레이 그만해라. 자꾸 왜 검찰 진술 내용을 흘리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치적 압박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쌍방울 수사검사 4명의 실명을 민주당이 공개를 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좌표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진보 보수의 시각은 어떨까요? 조선일보는 거의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고사를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거의 3, 4일에 한 번씩 관련 사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일부만 추려왔는데 2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사설은 조선일보 7월 20일에 나온 사설입니다. 이 대표 방북 뒷돈 쌍방울 대납 본인 빼고 전원이 진술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이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시인해 이젠 이 대표 혼자서만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 외압 일반 추율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라는 건 쌍방울 대납 내용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말한 진술을 말합니다. 이 대표는 이전 부지사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도 검찰이 이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부지사로 발탁해 대북 사업을 맡긴 측근 인사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고 서로 측근을 보내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 해명의 신뢰성은 스스로가 무너뜨려왔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준 것도 심각한 일이고 그 돈을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대납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다. 라고 썼어요. 조선일보 사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 끊이지 않는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는 법치의 정의 실현을 막는 심각한 문제다. 일반인들은 사법방해를 꿈도 못 꾼다. 유독 대선 후보를 지낸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중에서 거의 조선일보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진보지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관련된 사설을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돼요. 이 7월 29일에 이걸 취재한 기자가 오피니언식으로 간단하게 글을 쓴 게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국회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했지 한결의 논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진술뿐이어서 과연 정말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한결의 글은요. 민주당과 검찰 누가 시험대로라는 겁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청구 시기를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검찰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를 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을 올가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하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강성 지지층의 거센 공격이 예상되는 데다 야당이 검찰의 당대표 구인 시도를 제 손으로 승인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게 된 탓이다. 그렇죠. 아무리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했더라도 당대표의 체포를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계산해야 될 대목이 있다. 8월 검찰 정기 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담이다. 8월 안에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건너뛰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표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대북 송금 의혹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모든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 그룹이 대신 북쪽에 돈을 보냈다는 게 핵심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건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쪽에 오락가락하는 진술뿐이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는 그간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의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그조차 보도 직후 자필 입장문을 내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다. 대장동 때랑 성남FC 때문에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됐었죠. 하지만 투표가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무효화됐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영장이 집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를 잡아들인 첫 정권이 된다. 민주당에선 진작부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로 각인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건 민주당인가 검찰인가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해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입장을 밝히기가 굉장히 취재기자로서는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도 어렵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아마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것 같아요. 8월 중순쯤 아마 국회에 폭풍이 몰아닥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